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선거일 며칠 안 남았죠. 사실 많은 관심들이 선거에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년보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민의를 대표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게 선거이고, 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성장시켜가는 하나의 소위 말하는 비료와 같은 거니까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최근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시각,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의 지지율이 87%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케네디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는 케네디가 훨씬 더 국민들 머릿속에 깊이 인각이 되어 있는 존재이고, 또 사실 미국 역사상으로 링컨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을 꼽고 있습니다만, 레이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10% 이상이 더 높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물론 공화당 내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공화당들이 승리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시민 전체를 두고 볼 때는 한 반 정도가, 다시 말하면 44%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높지 않은 지지율입니다. 평균 대통령 당선된 후에 1년 반이 지난 약 500여일로 계산합니다만,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대통령들의 중간 평가를 해보면은 대충 그 퍼센티지가 평균 한 55, 6%, 58% 정도라고 합니다. 그 선은 넘어가 있다고, 당선된 1년 반 전에 당선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하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에서의 지지율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최고로 높은, 500일이 지난 상황에서 최고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왜일까요? 아들 부시의 경우는 2001년 9.11 후에, 그 후에 미국이 바로 이라크에 대해서 대응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른 대응이었다. 중동에 대한 대응이 아주 미국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받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또 아들 부시 대통령은 당선될 때 자체 내에서도, 공화당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상당히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한 분입니다. 자당 내에서 대선을 한 달 남겨놓고 당신 같은 사람 지지하기 위해서 내가 연설 못 해주겠다 라고 거부한 하원 위원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공화당 편에 항상 서서 서포트를 해주는 미국의 아주 보수지 저널인 내셔널 리뷰도 트럼프에 대해서 against Trump라는, 2016년 11월 달이 선거인데 10달 앞두고 1월호 특집에 against Trump,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특집을 만들어낼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싸늘했습니다. 하원 의장, 사실 폴 라이언, 아까 이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당신 같은 사람을 나는 대통령으로 지지해서 연설해 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고 지지율세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당 내였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 내에서 87%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미워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공화당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한 이유가 아닙니다. 아주 손에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제가 살았다는 겁니다. 경제가. 실업률이 최저로 줄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최저로 줄고 직업을 구한 사람 숫자는 고용률은 최대로 늘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정말 크게 지금 화랑을 이루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으로 돈 만지는 기회가 늘어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직장이 생기고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선거할 때도 러시아하고의 내통이 있었니 해서 지금 러시아 게이트가 계속 전 FBI 국장 코미가 쫓겨나고 나서도 지금 끈질기게 물고 늘어났지만 물론 선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조용한 것도 뒤로 미룬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발톱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도칼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차례에 걸친 그 미투 사건들, 여성과의 추문들, 대통령 품격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 심지어 대통령 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 지지율이 작년 11월, 12월 같은 데는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자릿수가 코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 지지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자유무역이라는 게 공화당의 사실은 기본 이념입니다. 근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무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보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멕시코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 강한 철강 관세 같은 데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고 손뼉을 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의 America First, 미국익이 최고야. 뭐 개념적인 관념적인 이상론적인 사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선거를 할 때도 여러분들 직장은 내가 구해주겠다라는 말로 백인 저소득층, 백인 저학력층에 호소를 했고 그 덕택에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 할 때도 내가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 지금 또 트럼프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87%의 공화당원이 지지한다는 것은 트럼프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인격에 대해서 87%가 찬성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은 제가 벌써 세 번째 되풀이 합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한번 봅시다. 우리 대통령도 지지율이 80% 선입니다. 뭐 최근 남북한 문제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75%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어쨌든 천문학적인 숫자 70%대를 지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경제 엉망입니다. 실업률, 진짜 청년 실업률 역사상 최고입니다. 주식시장 올해부터 들어서 주식시장이 내리꽂고 있습니다. 미북 문제 남북 정상회담 후에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손뼉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에 의해서? 문 대통령의 사상, 리더십에서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들 때문에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문 대통령의 정책에 있어서 고용이 더 늘었다는 데 대해 박수를 치겠습니까? 경제가 좋아졌다는 데 대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 민노총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 군산에서 GM이 나가든 말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경제하고는 관계없다. 그것도 모자라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상여금이나 이런 걸 전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포함시킨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지금 민노총이 여당이나 청와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민노총은 아닙니다. 그들은 월급을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법을 넘어선 초법적인 무례함을 행패를 부리는지 몰라도 내 자식의 취직자리 대학을 나와서 고등논팽이죠. 지금 최저임금 실시한 후에 알바 자리조차도 줄어들었답니다. 중소상인들 가보십시오. 최저임금을 올린 후에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는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은 평화를 주장하는 진보 좌파들,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이 공존해야 된다 하면서 공존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북 지원을 한두 푼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평화 공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지원과 북한이 우리와 같은 수준, 우리와 같은 형태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기 위해서는 수백조 나가서 수천조를 지원해야 된다 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태도로 정말 평화라는 게 공짜라고, 평화라는 게 입으로만 되는 것이고 평화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때에 따라서는 전쟁 이상으로 비싸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미북 정상회담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는 김정은의 목을 조읍니다. 그것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을 싱가포르 회담 장소에 나오도록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미끼가 아니라 끝까지 미국이 첫 입에서부터 말한 것처럼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까지 다 포함시켜라. 핵과 미사일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폐기만이 아니라 NPT 정신에 의해서, 핵 비확산 정신에 의해서 핵물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전까지도 안 된다 라고까지 입장을 수없이 되풀이한 것처럼 그 자세에, 그 태도에, 그 입장에 변함이 없이 일관성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을 회담에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거로 그 말을 되풀이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은에게는 일단 회담 나오면 너희들한테 숨쉴 여유를 주고 대북 제재부터 풀어주겠다라는 뒷거래가 있는 건지. 처음부터 미북 정상회담은 함께 갈 수 없는 두 입장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센스가 있는 사람, 국제관계를 아는 사람, 북한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부시와도 다르고 클린턴과도 다르고 오바마, 물탱이 같은 오바마와도 다르다. 팔짱 끼고 전략적 인내만 해온 오바마와는 다르다. 뭔가 내가 한마나 보여줄 거다라고 시작했지만 막상 판을 열어보니 김정은이 자기 체제 포기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비핵화할 생각도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지금도 댓글에 보면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의도가 확고하다 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이 말하는 3월 5일 말한 한반도 비핵화, 5월 7일 시진핑과 만나서 한 한반도 비핵화, 5월 26일 문 대통령을 만나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한 한반도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북핵 비핵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대통령이 손뼉 쳐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처럼 먼저 남쪽이 비핵화를 해라. 남쪽에 핵이 없는 건 알지만, 남쪽 자체가 만든 핵 탄두가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북쪽이 안심할 수준으로, 북쪽이 더 이상 남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북체제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 수준에 오는 것, 안심 수준에 이르도록 핵우산도 없애고, 한미 공동훈련도 하지 말고, 주한미군도 내보내고, 종전선언도 해주고, 평화협정 체결해주는 것이 북쪽이 말하는 남쪽의 비핵화다. 이거 하겠다고 우리 대통령도 약속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뭘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뭐로 문서화해줬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다시 말하면 대륙간 탄도, 장거리를 넘어서서 거리상 대륙간 탄도, 10,000km를 넘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제거하고 폐기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바로 눈앞에 위협은 일단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서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지 않는 대북 제재, 대북폭을 수단으로 쓰면서 북한에게 핵 포기를 강요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 서명해 줄 수 있다. 심지어 평화협정 서명해 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 후간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한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했습니다. 서명한 후 어떤 일이라는 것은 종전선언 서명한 후에, 종전선언을 서명했는데도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안 보이고, 평화협정에 서명을 해줬는데도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준비 단계인 북한의 비핵화의 움직임이,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관계없이 북폭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오직 종전선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최저 임금이 어떻든, 국내 경제가 어떻든, 청년 실업이 어떻든, 종전선언 하나에 목을 걸고 있는 우리 대통령, 거기에 대한 실무팀도 만들고, 이번에 안 되면 7월달 정전협정 체결한 날에 종전선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대통령께서는 종전선언에 서명을 받아낼 수 있다면 75%의 지지율이 그냥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 지금의 문정권이 그대로 문정권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상당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뻤어, 트럼프 인물이 잘났어, 트럼프 말이 기특해서 공화당 당원들이 87% 트럼프를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공화당 없는 트럼프 당이라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트럼프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밑바닥 민심이 일자리가 생기니까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좀 떠들고 말이 거칠고 뻥을 치고 여자 문제가 있고 러시아하고 뭔가 something이 있었을 것 같지만 who cares? 누가 그거 신경 써? 당장 내 일자리가 생겼는데, 당장 먹고 살기가 나아졌는데, 당장 경제가 좋아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메고 계신다면, 평화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메고 계신다면 먼저 트럼프처럼 일자리를 만드십시오. 트럼프처럼 주식시장을 키우십시오. 트럼프처럼 실업률을 낮추십시오. 실업이라는 것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없을 실자가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놓는
늘으면서 일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낮추라는 겁니다. 이거 하시면 종전선언 아니라 평화협정까지 나가도 그 75%의 지지율이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이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얼마나 껍질에 불과한지 국민들이 조만간에 심판할 것입니다. 6.13에서 지지를 얻으면은 문 대통령도 공화당 아닌 트럼프 당인 것처럼 민주당 아닌 문재인 당이 될 것이다. wishful thinking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밥그릇 앞에 항복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정말 남북관계가 제대로 되려고 하시려면 일자리부터 만드십시오.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만들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사실은 연락사무소 만든다 하면서 개성공단부터 열 생각하시지 마세요. 미국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상 종전선언을 했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가 추진이 안 되면은 우리 바로 지금 철퇴 맞을게.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문제부터 바로 출퇴 많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트럼프는 돈 앞에서는. 그럼 우리도 돈 앞에서 가차 없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북한에 퍼다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의지가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가차없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트럼프보다 더 큰 쇼를 하는 게 문 대통령이라고 낙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기적을 만드는 신도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 역할 우리도 안고 있습니다. 비핵화 이루어지기 전에 종전선언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매달려야 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설사 직접 못 해내더라도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 주십사 매달릴 때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감을 느끼고 비핵화를 위해서 뛰어줄 겁니다. 단순하게 이 정상회담을 자기 국내에 있어서 11월 공화당의 승리를 위한 일시적인 무기로 쓰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릴 때만이 이것이 정말 비핵화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릴 때만이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압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국내 경제부터 살리고, 둘째, 이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우리 먼저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주는 겁니다. 제발 국민 혼돈하게 하지 마십시오. 짧게는 써먹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약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없어지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일자리 트럼프가 고민할 문제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일자리를, 이 미북 정상회담이 우리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경제적인 부담만 안게 하는 데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뜨고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제대로 된 첫 발자국, 첫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도 북핵 비핵화, 한반도의 단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크게 저도 말 잘못했어요. 북핵 비핵화의 첫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김정은이 약속한 적이 없는 게 북핵 비핵화. 우리 대통령도 한 번도
김정은에게 북핵 비핵화를 하라고 압력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지켜보고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선거일 며칠 안 남았죠. 사실 많은 관심들이 선거에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년보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민의를 대표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게 선거이고, 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성장시켜가는 하나의 소위 말하는 비료와 같은 거니까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최근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시각,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의 지지율이 87%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케네디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는 케네디가 훨씬 더 국민들 머릿속에 깊이 인각이 되어 있는 존재이고, 또 사실 미국 역사상으로 링컨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을 꼽고 있습니다만, 레이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10% 이상이 더 높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물론 공화당 내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공화당들이 승리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시민 전체를 두고 볼 때는 한 반 정도가, 다시 말하면 44%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높지 않은 지지율입니다. 평균 대통령 당선된 후에 1년 반이 지난, 약 500여일로 계산합니다만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대통령들의 중간 평가를 해보면은 대충 그 퍼센티지가 평균 한 55, 6%, 58% 정도라고 합니다. 그 선은 넘어가 있다고, 당선된 1년 반 전에 당선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반하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에서의 지지율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최고로 높은, 500일이 지난 상황에서 최고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왜일까요? 아들 부시의 경우는 2001년 9.11 후에, 그 후에 미국이 바로 이라크에 대해서 대응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른 대응이었다. 중동에 대한 대응이 아주 미국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받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또 아들 부시 대통령은 당선될 때 자체 내에서도, 공화당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상당히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한 분입니다. 자당 내에서 대선을 한 달 남겨놓고 당신 같은 사람 지지하기 위해서 내가 연설 못 해주겠다 라고 거부한 하원위원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공화당 편에 항상 서서 서포트를 해주는 미국의 아주 보수지 이 저널인 내셔널 리뷰도
트럼프에 대해서 against Trump라는 2016년 11월 달이 선거인데 10달 앞두고 1월호 특집에 against Trump,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특집을 만들어낼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싸늘했습니다. 하원 의장, 사실 폴 라이언, 아까 이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당신 같은 사람을 나는 대통령으로 지지해서 연설해 줄 생각은 추워도 없다 하고 지지율세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당 내였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 내에서 87%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미워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공화당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한 이유가 아닙니다. 아주 손에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제가 살았다는 겁니다. 경제가. 실업률이 최저로 줄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최저로 줄고 직업을 구한 사람 숫자는 고용률은 최대로 늘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정말 크게 지금 화랑을 이루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으로 돈 만지는 기회가 늘어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직장이 생기고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선거할 때도 러시아하고의 내통이 있었니 해서 지금 러시아 게이트가 계속 전 FBI 국장 코미가 쫓겨나고 나서도 지금 끈질기게 물고 늘어났지만 물론 선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조용한 것도 뒤로 미룬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발톱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도칼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차례에 걸친 그 미투 사건들, 여성과의 추문들, 대통령 품격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 심지어 대통령 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 지지율이 작년 11월, 12월 같은 데는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자릿수가 코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 지지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자유무역이라는 게 공화당의 사실은 기본 이념입니다. 근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무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보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멕시코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 강한 철강 관세 같은 데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고 손뼉을 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의 America First, 미국이기 최고야. 뭐 개념적인 관념적인 이상론적인 사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선거를 할 때도 여러분들 직장은 내가 구해주겠다라는 말로 백인 저소득층, 백인 저학력층에 호소를 했고 그 덕택에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 할 때도 내가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 지금 또 트럼프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87%의 공화당원이 지지한다는 것은 트럼프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인격에 대해서 87%가 찬성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은 제가 벌써 세 번째 되풀이 합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한번 봅시다. 우리 대통령도 지지율이 80% 선입니다. 뭐 최근 남북한 문제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75%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어쨌든 천문학적인 숫자 70%대를 지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경제 엉망입니다. 실업률, 진짜 청년 실업률 역사상 최고입니다. 주식시장 올해부터 들어서 주식시장이
내리꽂고 있습니다. 미북 문제 남북 정상회담 후에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손뼉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에 의해서? 문 대통령의 사상, 리더십에서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들 때문에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문 대통령의 정책에 있어서 고용이 더 늘었다는 데 대해 박수를 치겠습니까? 경제가 좋아졌다는 데 대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 민노총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 군산에서 GM이 나가든 말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경제하고는 관계없다. 그것도 모자라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상여금이나 이런 걸 전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포함시킨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지금 민노총이 여당이나 청와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민노총은 아닙니다. 그들은 월급을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법을 넘어선 초법적인 무례함을, 행패를 부리는지 몰라도 내 자식의 취직자리, 대학을 나와서 고등논팽이죠. 지금 최저임금 실시한 후에 알바 자리조차도 줄어들었답니다. 중소상인들 가보십시오. 최저임금을 올린 후에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는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은 평화를 주장하는 진보 좌파들,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이 공존해야 된다 하면서 공존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북 지원을 한두 푼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평화 공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지원과 북한이 우리와 같은 수준, 우리와 같은 형태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기 위해서는 수백조 나가서 수천조를 지원해야 된다 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태도로 정말 평화라는 게 공짜라고, 평화라는 게 입으로만 되는 것이고 평화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때에 따라서는 전쟁 이상으로 비싸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미북 정상회담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는 김정은의 목을 조읍니다. 그것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을 싱가포르 회담 장소에 나오도록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미끼가 아니라 끝까지 미국이 첫 입에서부터 말한 것처럼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까지 다 포함시켜라. 핵과 미사일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폐기만이 아니라 NPT 정신에 의해서, 핵 비확산 정신에 의해서 핵물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전까지도 안 된다 라고까지 입장을 수없이 되풀이한 것처럼 그 자세에, 그 태도에, 그 입장에 변함이 없이 일관성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을 회담에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거로 그 말을 되풀이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은에게는 일단 회담 나오면 너희들한테 숨쉴 여유를 주고 대북 제재부터 풀어주겠다라는 뒷거래가 있는 건지. 처음부터 미북 정상회담은 함께 갈 수 없는 두 입장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센스가 있는 사람, 국제관계를 아는 사람, 북한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부시와도 다르고 클린턴과도 다르고 오바마, 물탱이 같은 오바마와도 다르다. 팔짱 끼고 전략적 인내만 해온 오바마와는 다르다. 뭔가 내가 한마나 보여줄 거다라고 시작했지만 막상 판을 열어보니 김정은이
자기 체제 포기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비핵화할 생각도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지금도 댓글에 보면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의도가 확고하다 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이 말하는 3월 5일 말한 한반도 비핵화, 5월 7일 시진핑과 만나서 한 한반도 비핵화, 5월 26일 문 대통령을 만나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한 한반도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북핵 비핵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대통령이 손뼉 쳐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처럼 먼저 남쪽이 비핵화를 해라. 남쪽에 핵이 없는 건 알지만, 남쪽 자체가 만든 핵 탄두가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북쪽이 안심할 수준으로, 북쪽이 더 이상 남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북체제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 수준에 오는 것, 안심 수준에 이르도록 핵우산도 없애고, 한미 공동훈련도 하지 말고, 주한미군도 내보내고, 종전선언도 해주고, 평화협정 체결해주는 것이 북쪽이 말하는 남쪽의 비핵화다. 이거 하겠다고 우리 대통령도 약속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뭘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뭐로 문서화해줬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다시 말하면 대륙간 탄도, 장거리를 넘어서서 거리상 대륙간 탄도, 10,000km를 넘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제거하고 폐기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바로 눈앞의 위협은 일단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서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지 않는 대북 제재, 대북폭을 수단으로 쓰면서 북한에게 핵 포기를 강요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 서명해 줄 수 있다. 심지어 평화협정 서명해 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 후가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한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했습니다. 서명한 후 어떤 일이라는 것은 종전선언 서명한 후에, 종전선언을 서명했는데도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안 보이고, 평화협정에 서명을 해줬는데도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준비 단계인 북한의 비핵화의 움직임이,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관계없이 북폭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오직 종전선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최저 임금이 어떻든, 국내 경제가 어떻든, 청년 실업이 어떻든, 종전선언 하나에 목을 걸고 있는 우리 대통령, 거기에 대한 실무팀도 만들고, 이번에 안 되면 7월달 정전협정 체결한 날에 종전선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대통령께서는 종전선언에 서명을 받아낼 수 있다면 75%의 지지율이 그냥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 지금의 문정권이 그대로 문정권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상당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뻤어, 트럼프 인물이 잘났어, 트럼프 말이 기특해서 공화당 당원들이 87% 트럼프를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공화당 없는 트럼프 당이라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트럼프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밑바닥 민심이 일자리가 생기니까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떠들고 말이 거칠고 뻥을 치고 여자 문제가 있고 러시아하고 뭔가 something이 있었을 같지만 who cares?
누가 그거 신경 써? 당장 내 일자리가 생겼는데, 당장 먹고 살기가 나아졌는데, 당장 경제가 좋아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메고 계신다면, 평화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메고 계신다면 먼저 트럼프처럼 일자리를 만드십시오. 트럼프처럼 주식시장을 키우십시오. 트럼프처럼 실업률을 낮추십시오. 실업이라는 것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없을 실자가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면서 일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낮추라는 겁니다. 이거 하시면 종전선언 아니라 평화협정까지 나가도 그 75%의 지지율이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이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얼마나 껍질에 불과한지 국민들이 조만간에 심판할 것입니다. 6.13에서 지지를 얻으면은 문 대통령도 공화당 아닌 트럼프 당인 것처럼 민주당 아닌 문재인 당이 될 것이다. wishful thinking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밥그릇 앞에 항복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정말 남북관계가 제대로 되려고 하시려면 일자리부터 만드십시오.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만들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사실은 연락사무소 만든다 하면서 개성공단부터 열 생각하시지 마세요. 미국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상 종전선언을 했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가 추진이 안 되면은 우리 바로 지금 철퇴 맞을게.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문제부터 바로 출퇴 많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트럼프는 돈 앞에서는. 그럼 우리도 돈 앞에서 가차 없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북한에 퍼다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의지가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가차 없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트럼프보다 더 큰 쇼를 하는 게 문 대통령이라고 낙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기적을 만드는 신도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 역할 우리도 안고 있습니다. 비핵화 이루어지기 전에 종전선언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매달려야 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설사 직접 못 해내더라도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 주십사 매달릴 때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감을 느끼고 비핵화를 위해서 뛰어줄 겁니다. 단순하게 이 정상회담을 자기 국내에 있어서 11월 공화당의 승리를 위한 일시적인 무기로 쓰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릴 때만이 이것이 정말 비핵화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릴 때만이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압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국내 경제부터 살리고, 둘째, 이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우리 먼저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주는 겁니다. 제발 국민 혼돈하게 하지 마십시오. 짧게는 써먹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약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없어지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일자리 트럼프가 고민할 문제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일자리를, 이 미북 정상회담이 우리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경제적인 부담만
앉게 하는 데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뜨고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제대로 된 첫 발자국, 첫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도 북핵 비핵화, 한반도의 단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크게 저도 말 잘못했어요. 북핵 비핵화의 첫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김정은이 약속한 적이 없는 게 북핵 비핵화. 우리 대통령도 한 번도 김정은에게 북핵 비핵화를 하라고 압력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지켜보고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